냄새나는 식모는 이만 퇴근한다. 니들 새끼는 니들이 알아서 키워라. 새벽 5시 30분. 제 하루는 며느리의 값비싼 유기농 도마 위에서 시작됩니다. 올해로 68, 무릎 연골은 닳아 없어지고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파스 냄새가 가실 날이 없지만 저는 3년째 아들 내외의 아파트에서 무급 식모이자 입주 베이비시터로 살고 있습니다. 아들놈은 대기업 과장, 며느리는 잘 나가는 외국계 기업 팀장입니다. 둘 다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 상 치르고 혼자 남은 저를 짐 싸서 올라오게 한 게 이 지옥의 시작이었죠. 어머니, 애 우유 온도가 뜨겁잖아요. 옷에선 또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요?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 지영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입니다. 방금 일어난 얼굴엔 짜증이 한가득입니다. 저는 얼른 분유통을 찬물에 식히며 굽신거렸습니다. 오냐. 미안하다. 노인네가 감이 떨어져서. 진짜. 그리고 어머니. 지훈이한테 자꾸 뽀뽀하지 마세요. 노인들한테는 헬리코박터균 같은 거 있어서 애들한테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옷에서 자꾸 쾌쾌한 냄새 나는데 섬유유연제 좀 팍팍 넣고 세탁기 돌리시고요. 노인 냄새, 헬리코박터균,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는 말들이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들놈은 옆에서 넥타이를 매며 엄마가 좀 조심해 지영이 예민하잖아 하고 마누라 편을 들고 행안히 출근해 버립니다.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말귀 못 알아듣고 냄새나는 낡은 가전제품 취급을 받습니다. 며느리마저 출근하고 거실에 덩그러니 손주와 남겨진 아침 9시. 보통의 할머니들이라면 여기서 눈물을 훔치며 팔자를 한탄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는 대신 앞치마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빨간색 재생 버튼 아이콘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켭니다. 구독자 102만 명, 누적 조회수 1억 5천만 뷰.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욱신거리던 손목의 통증이 싹 가시는 기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냄새난다고 구박하는 저 늙은 시어머니는 사실 구독자 100만을 돌파한 메가 인플루언서입니다. 제 채널 이름은 빡친 할미의 뚝딱 레시피. 시작은 아주 우연이었습니다. 1년 전 며느리에게 구박받고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주방 구석에 핸드폰을 세워두고 영상을 찍었더랬죠. 며느리가 시킨 다이어트용 닭가슴살 샐러드를 만들면서 쌍욕을 섞어가며 제 서러운 팔자를 한탄했습니다. 니기럴, 젊은 년이 풀떼기만 처먹으니 성질머리가 그 모양이지. 고기를 씹어야 덕이 나오는 법이여. 얼굴은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가리고 목소리는 변조해서 틱톡과 유튜브 쇼츠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박이 터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제 걸쭉한 욕설과 현란한 칼질에 열광하더군요. 할머니 사이다 미쳤다 크크크. 우리 시어머니도 저렇게 화내주셨으면 레시피가 눈에 안 들어오고 딕션에 빨려 들어감. 댓글이 수만 개씩 달리고 알고리즘을 타면서 한 달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찍더니 어느새 100만 명을 넘겨 골드 버튼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그 골드 버튼은 친구인 옆집 미용실 원장님 댁 창고에 고이 숨겨두었습니다. 제가 한 달에 유튜브 조회수와 유료 광고 PPL로 버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들놈과 며느리 연봉을 합친 것의 3배가 넘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낡은 몸빼 바지 안에는 자본주의의 정점에 선 CEO의 영혼이 숨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구박을 받으며 식모살이를 계속하냐고요? 처음엔 손주가 눈에 밟혀서였고 나중엔 제 영상에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진상을 떨수록 제 요리는 거칠어지고 입담은 찰져지며 조회수는 폭발하니까요. 며느리는 제 채널의 훌륭한 무료 콘텐츠 제공자입니다. 오후 2시 손주가 낮잠에 빠진 시간. 저는 부엌에 스마트폰 삼각대를 세팅했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스트레스 팍팍 풀리는 지옥불 닭발입니다. 그리고 오늘 며느리가 남긴 어록, 노인 냄새를 주제로 한바탕 썰을 풀 예정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알이 큰 선글라스를 끼자 주눅든 시어머니는 사라지고 100만 유튜버 빡친 할미가 강림합니다. 야, 이 스벌! 야,
이 냄새가 늙어서 나는 냄새냐? 니들 입에 들어갈 반찬 하느라 뱉 마늘 냄새고 니들 새끼 똥기저귀 갈아주다 뱉 냄새여. 섬유유연제 팍팍 넣으라고? 네이지오뿔 닭발에다 캡사이신을 팍팍 쳐서 네 입구녕에 넣어줄까 보다. 카메라 앞에서 신명나게 팔을 다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띠리리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통 저녁 8시에나 퇴근하는 며느리 지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반차 내고 왔어요. 거실에 계세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흘렀습니다. 얼굴에는 마스크와 선글라스, 도마 위에는 시뻘건 닭발, 그리고 녹화 중인 스마트폰까지. 저는 황급히 앞치마로 핸드폰을 덮으려 했지만 며느리의 하이힐 소리가 이미 주방 입구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얼굴에 그건 다 뭐고.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0만 유튜버의 이중생활이 이대로 발각되는 걸까요? 아니, 오히려 잘 됐습니다. 언제까지 굽신거리며 살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덮으려던 앞치마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카메라 앞이 아닌 며느리 앞에서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얼굴에 그건 다 뭐고. 핸드폰은 또 왜 저기에 세워두셨어요? 지영의 눈초리가 매섭게 빛났습니다. 제 얼굴을 덮은 까만 마스크와 왕자루만 한 선글라스, 그리고 삼각대에 올려진 스마트폰. 누가 봐도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이 상황. 제 머릿속은 슈퍼컴퓨터보다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해서 더듬거리면 끝장입니다. 저는 삼각대를 쓱 등진 채 한 손에 든 주걱을 허공에 휘두르며 특유의 억울한 톤으로 선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깜짝아. 너 반찬했으면 미리 연락을 주지 그랬냐? 이거? 아침에 내가 나보고 냄새 난다고 했잖냐. 내가 텔레비전 보니까 이 매운 닭발 할 때 캡사이신이랑 냄새가 피부 모공으로 다 스며든단다. 늙은이 냄새에 매운내까지 섞이면 우리 지훈이한테 안 좋을까봐 내가 아주 중무장을 했다. 왜? 지영이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제 어이없는 변명에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더군요. 그녀의 시선이 다시 제 등 뒤의 스마트폰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저 핸드폰은요? 카메라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동네 복지관 순자 할매랑 영상 통화 중이었다. 내가 닭발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 그 할망구가 못 믿겠다고 생떼를 써서 보여주고 있었지. 야, 순자야. 며느리 왔다. 끊어라. 저는 잽싸게 뒤로 돌아 스마트폰의 녹화 종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자연스럽게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쑤셔 넣는 제 손놀림은 타짜 뺨치게 날렵했습니다. 지영이는 한숨을 푹 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하, 진짜 어머니도 유별나세요. 집에서 선글라스가 웬 말이에요. 눈 나빠지시게. 그리고 저 머리 아파서 반차 내고 온 거니까 주방에서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애 좀 잘 봐주세요. 저 방에 들어가서 쉴게요. 지영이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곧이어 문이 탁 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 살았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저 콧대 높은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감히 유튜버 같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상상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저 주책맞은 노인네로 치부해버리는 그 지독한 오만함이 오늘 저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찔한 해프닝은 저에게 확실한 신호를 주었습니다. 이제 이 짓거리도 끝낼 때가 왔다. 며칠 뒤 저는 지훈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핑계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목적지는 동네 놀이터가 아니라 강남 한복판의 VIP 자산관리센터였습니다. 유모차를 한쪽에 세워두고 프라이빗 룸에 들어가자 정장 차림의 센터장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 대표님, 오셨습니까? 이번 달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금과 치킨 프랜차이즈 PPL 광고비 정산되어서 달러로 입금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저는 김 여사가 아니라 VVIP 김 대표님입니다. 센터장이 내민 태블릿 PC 화면에는 제 통장 잔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28억 5천만 원.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제가 달바를 볶고 욕을 하며 구독자들과 소통해서 번 순수익입니다. 아들 내외가 평생 영끌해서 갚고 있는 저 30평짜리 아파트 대출금 따위는 숨 쉬듯 갚아버릴 수 있는 돈이죠. 대표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한남동 고급 실버하우스 골든 캐슬 노열층으로 매물 하나 나왔습니다. 보증금 15억에 월 관리비가 300만 원인데 지금 바로 계약하시겠습니까? 당장 오늘 날짜로 도장 찍어. 그리고 센터장, 나 계산 하나만 해주소. 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아들 집에서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가며 기록해둔 노동일지였습니다. 내가 우리 손주 본 게 딱 36개월이야. 강남 입주 베이비시터 시세가 월 350만 원이지. 거기다 파출부 비용 월 150만 원 더해. 주말 수당 1.5배 치고 명절 떡값은 빼줄게. 총 얼마야? 센터장이 재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략 1억 8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대표님. 좋아. 1억 8천 깔끔하네. 저는 수첩을 덮으며 씩 웃었습니다. 이 돈을 아들 내외에게 달라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 빈 껍데기 캥거루들한테 나올 돈도 없고요. 이건 그저 명분입니다. 그들이 나를 무급 가사도우미로 부려먹으며 당연하게 여겼던 그 오만함을 정확한 숫자로 때려 부수기 위한 이별의 청구서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들과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심각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늘 그렇듯 돈이었습니다. 당신 이번에 보너스 나온 거 어디 갔어? 주담대 이자가 또 올랐는데 어떡할 거야? 아, 몰라. 팀장이 밀어서 성과급 깎였어. 엄마한테 생활비 조금만 줄이자고 해. 어차피 엄마 돈 쓸 데도 없잖아. 문틈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고작 30만 원. 그것이 제가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받는 용돈의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아까워서 줄이자는 아들놈의 주둥아리를 보니 남아있던 한 줌의 모성애마저 깨끗하게 휘발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것들아. 너희들이 모시는 이 냄새나는 노인네가 사실은 너희들이 다니는 회사 통째로 살 기세로 돈을 긁어모으는 걸어다니는 기업이라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저는 싱크대 밑에서 커다란 이삿짐 박스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한남동 실버하우스 입주 날짜는 다음 주 금요일. 자, 이제 성대한 이별 파티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한남동 최고급 실버하우스 골든 캐슬로 입주하는 날이자 3년간의 지독했던 무급 식모살이를 청산하는 제 인생의 두 번째 독립기념일입니다. 오후 4시, 거실에는 제 짐이 든 박스 3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제 방송용 촬영 장비가 전부입니다. 초라한 짐꾼을 부를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관리해주는 MCN 대형 기획사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VIP 의전을 요청했습니다. 대표님, 모시러 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쫙 빼입은 기획사 최 팀장과 청년 둘이 거실로 들어와 허리를 90도로 굽힙니다. 그들은 제 낡은 이삿짐 박스를 마치 국보급 청자라도 되는 양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늘 입고 있던 늘어난 티셔츠와 몸빼 바지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뽑아온 캐시미어 롱코트를 걸치고 제 트레이드 마크인 알이 큰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손주 기저귀나 갈아주던 쭈구리 할망구가 아니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100만 유튜버, 빡친 할미 그 자체였죠. 자, 가자. 냄새나는 집구석, 1분도 더 있기 싫다. 막 현관문을 나서려는 찰나였습니다. 띠리릭 철컥.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따라 일찍 퇴근한 모양이네요.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힙니다. 거실 한복판에 서 있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고급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시어머니, 지영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스타벅스 커피잔이 흔들리더군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 덩치 큰 남자들은 누구고, 그 옷은 또 뭐고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왔냐? 인사해라. 내 매니저들이다. 매니저요? 어머니 치매 오셨어요. 짐은 또 왜 싸셨고요? 치매라니 끝까지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말본새하고는. 저는 주머니에서 준비해 둔 하얀 편지 봉투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뭔데요? 열어봐. 내 시어머니 3년치 퇴직금 정산서다. 지영이가 봉투를 뜯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자산관리센터장이 깔끔하게 엑셀로 뽑아준 청구서. 항목 입주 베이비시터 주 6일 근무. 가사도우미 비용. 주말 특근 수당. 총합계 1억 8,250만 원. 숫자를 확인한 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억 8천. 어머니, 미치셨어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드려요. 그리고 가족끼리 무슨 돈을. 가족? 야, 이현아. 가족한테 노인 냄새 난다고 구박하고 손주한테 균 옮는다고 뽀뽀도 못하게 하냐? 너희들이 나를 쓰다 버리는 가전제품 취급하길래 나도 철저하게 자본주의 방식으로 계산해 준 거다. 걱정 마라. 그 돈 당장 내놓으라고 안 해. 어차피 니들 쥐뿔도 없는 캥거루인 거 온 동네가 다 아니까. 그때였습니다. 짐을 옮기던 최 팀장이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일부러 아주 큰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대표님, 그깟 1억 8천. 대표님 이번 달 유튜브 광고 수익 반이반도 안 되는데 그냥 팁으로 던져주고 가시죠. 아, 그리고 저기 안방에 숨겨두셨던 구독자 100만 골드 버튼은 저희가 안전하게 벤츠 마이바흐에 싣겠습니다. 골드 버튼, 유튜브, 100만. 대표님? 지영이의 동공이 지진을 넘어 아예 풀려버리더군요. 그래, 네가 무식하고 냄새난다고 괄시하던 내 시어머니가 구독자 100만 명 거느린 유튜버 빡친할미다. 네가 내 요리에 트집 잡을 때마다 찍어 올린 영상으로 내가 한 달에 니들 연봉 3배를 벌어. 왜, 못 믿겠냐? 당장 유튜브 켜서 검색해 보든가. 지영이의 다리가 풀리며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소 자기가 즐겨보며 낄낄대던 그 빡친 할미가 며칠 전 우리 집 싹퉁바가지 며느리가 닭발에 캡사이신을 부어버리고 싶게 만든다고 욕하던 영상이 스쳐 지나갔겠지요. 그 싹퉁바가지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과 충격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굳어버린 지영이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지영아, 지훈이 이유식은 냉장고에 소분해놨고 니들 먹을 밥은 없다. 알아서 배달시켜 먹어라. 아, 그리고 내가 쓰던 안방 락스 풀어서 빡빡 닦아라. 헬리코박터균 남아있을라. 나는 이제 한남동에서 셰프가 해주는 밥 먹고 마사지나 받으면서 살련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1층 현관 앞에는 까맣고 육중한 마이바흐 벤가 시동을 켜둔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얼른 뛰어나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차에 오르기 전 2층 거실 창문으로 지영이가 허겁지겁 내다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꿈이길 바랐겠지요. 하지만 최고급 리무진에 타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녀의 얄팍한 오만함을 짓밟는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출발해. 아침 8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칙칙한 아파트 벽지가 아니라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한강 뷰입니다. 제가 입주한 한남동 골든 캐슬 실버하우스의 아침은 룸서비스로 배달되는 호텔 셰프의 조식으로 시작됩니다. 신선한 루콜라 샐러드에 트러플 오일을 곁들인 오믈렛. 며느리 눈치 보며 찬밥에 물 말아 후를 넘기던 과거의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김 대표님, 오늘 오전 11시에 아로마 전신 스파 예약되어 있으시고요. 오후에는 프라이빗 골프 레슨 잡혀 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컨시어지 직원이 상냥하게 오늘의 일정을 읊어줍니다. 고마워요. 스파 끝나고 라운지에서 친구들하고 티타임 가질 테니까 다과 좀 준비해줘요. 제 몸에 배어있던 파스 냄새와 마늘 냄새는 최고급 아로마 오일향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제가 이렇게 황혼의 럭셔리 라이프를 만끽하고 있는 동안 저를 쫓아내듯 부려먹던 우리 캥거루 아들 내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지만 아주 생생한 오디오로 확인시켜드리죠. 테이블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요란하게 웁니다. 집을 나온 지 딱 2주일. 벌써 10번째 걸려오는 아들놈의 전화입니다. 저는 여유롭게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나 진짜 미치겠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흡사 전쟁통을 방불케 했습니다.
뒤에서는 손주 지훈이가 악을 쓰며 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릇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지영이의 히스테릭한 고함 소리가 여과 없이 넘어왔습니다. 오빠, 내가 젖병 소독기 돌려놓으라고 했잖아. 이모님 오실 시간 다 됐는데 집구석이 이게 뭐야. 아들놈이 울먹이며 매달립니다. 엄마, 제발 집으로 좀 돌아와 주면 안 돼. 이모님들 벌써 3명이나 도망갔어. 지영이가 잔소리한다고 다들 하루를 못 버텨. 베이비시터의 가사 도우미까지 한 달에 500만 원이 깨지는데 우리 둘이 벌어서 대출 이자 내면 남는 게 없단 말이야. 엄마 돈 많잖아. 그깟 생활비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와서 애만 좀 봐줘. 응?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100만 유튜버란 걸 알고 처음엔 기가 죽어 있더니 이제는 대놓고 부자 엄마한테 와서 공짜로 애를 보라는 신보 아닙니까? 정말이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참으로 뻔뻔하고 이기적입니다.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우아하게 내려놓고 아주 나직하지만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예, 아들아. 내가 며느리한테 남겨둔 청구서 못 봤니? 내가 니들 집에서 3년 동안 무급으로 일해준 돈이 1억 8천이야. 지금 와서 날 다시 부르겠다고? 좋아. 내 한 달 수입이 얼만지는 지영이한테 들어서 알 테고 내 몸값이 이제 월 1천만 원인데 니들 감당할 수 있겠어? 선불로 입금하면 생각은 해보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 또 그놈의 가족 타령. 저는 혀를 쯧쯧 찼습니다. 가족이라서 냄새 난다고 구박했니? 가족이라서 니들 외식할 때 나는 집에서 애 보게 냅뒀어?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가족 찾지 마라. 나는 이제 내 돈으로 내 인생 즐기면서 살 거다. 니들 새끼는 니들이 알아서 키워. 그리고 앞으로 전화하지 마. 나 이따가 실버타운 동생들이랑 호캉스 브이로그 찍어야 해서 바쁘다. 엄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자식이라는 족쇄에 묶여 스스로를 갉아먹던 시간들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최고급 스파를 마치고 라운지에 앉아 스마트폰 삼각대를 세팅했습니다. 얼굴을 가리던 마스크는 이제 던져버렸습니다. 멋진 은발을 드러내고 화려한 스카프를 두른 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구독자 150만 명을 향해 달려가는 제 채널 빡친 할미의 뚝딱 레시피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들 구독자 애칭 할미 왔다. 오늘은 요리 안 해. 대신 할미가 썰 하나 푼다. 자식 놈들한테 재산 다 퍼주고 얹혀 살면서 식모 취급받는 늙은이들 내 말 잘 들어. 유산, 물려줄 생각일랑 하덜덜 말어. 니들 젊어서 뼈 빠지게 번 돈, 니들 노후에 다 쓰고 가란 말이야. 자식은 손님이야. 20살 넘으면 등 떠밀어 내보내고 니들 인생 챙겨 알았어. 실시간 댓글 창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미 오늘 폼 미쳤다 크크크. 맞아요. 우리 엄마도 제발 돈 좀 펑펑 썼으면 좋겠어 유유. 명언 터졌다. 자본주의 참교육 가자. 할머니 뒤에 배경 어디예요? 완전 5성급 호텔인데? 쏟아지는 댓글들을 보며 저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이른을 앞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며느리 눈치도 아들 뒷바라지도 없는 완벽한 내 세상. 통장에는 매달 억 단위의 돈이 꽂히고 나를 열광적으로 지지해주는 수백만의 팬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노후는 통장 잔고가 증명합니다. 냄새나던 시어머니의 찌질했던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리고 가장 당당한 100만 유튜버 김 대표입니다. 자, 그럼 할미는 오늘 저녁에 스테이크 썰러 간다. 우리 똥강아지들도 오늘 하루 남 눈치 보지 말고 싹 다 질러버려. 안녕.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치고도 냄새나는 무급 식모 취급을 받던 어머니가 사실은 100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로서 완벽한 경제적 독립을 이뤄낸 짜릿한 반전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던진 1억 8천만 원짜리 청구서, 그리고 최고급 세단을 타고 한강 뷰 실버하우스로 떠나는 뒷모습에서 그동안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 들지 않으셨나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알던 캥거루족 아들 내외에게
진정한 자본주의의 맛을 보여준 완벽한 사이다 참교육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내가 만약 저 시어머니였다면 혹은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속 시원한 생각들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으며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통쾌하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하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 우리들의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찬란하고 당당한 두 번째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